예, 반갑습니다. 저는 추계 연합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부산외국어대학교의 박민수입니다. 개막에 앞서서 본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다 하고 들어오셨죠, 그죠? 예. 오늘 학술 대회는 좀 여러 가지 평상시의 학술 대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술 대회 때문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태프들, 그러니까 집행부들은 그냥 살얼음 발을 걷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만하게 학술 대회가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있지만은 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학술대회 주최하는 14개 학회입니다. 대한중국학회, 영남중국어문학회,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문학회, 중국인문학회, 중한연구학회, 한국중국문화학회, 한국중국소설학회, 한국중국어문학회, 한국중국언어학회,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한국중문학회, 한국중어중문학회의 14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중어중문학회와 대한중국학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한국연구재단, 부산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공자학원이 후원하는 2020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 주제는 사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중어중문학 역할론 모색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명제입니다. 우리 중어중문학의 역할이 필요한 이때 시기적절하게 학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술대회는 3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와 3부는 분과 발표입니다. 그리고 2부는 회장단 패널 토론과 기조 강연을 통하여서 여러 학회 회장님과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님, 서울대학교 박정구 교수님을 모시고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전문학, 현대문학, 언어학, 중국어 문법, 중국어 교육, 사회학의 총 17개 세션에서 56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는 현장 혹은 온라인 줌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회의 모든 진행 상황은 유튜브 6개 채널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온라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또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대한중국학회 정태욱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대한중국학회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중국학회는 1983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창립되어서 어문학뿐만 아니라 중국학 전반의 학문 연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학회이자 전국학회로 발전했습니다. 201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가 되었으며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중국학회는 학술상, 신진연구자상, 우수논문상, 우수심사위원상 등의 학회상을 통하여서 우수연구자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는 논문심사비 폐지를 통한 우수논문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중국학회 회원은 현재 약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태욱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중국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정태엽입니다. 먼저 11월의 마지막 토요일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한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전국 중문학회가 함께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수많은 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학이 튼실하게 서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수많은 중국학이 서로 간섭하고 관여하여야 합니다. 이번 연합학회는 서로 같은 듯 다른 학회 교수님들의 살뜰한 연대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한국중문학회 남인구 회장님, 중국언어학회 배재석 회장님, 중국인문학회 오만종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부른철리 달려와 주신 주한 중국 대사관의 리홍 교육참사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연합학회의 장소를 선뜻 내어주신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 김홍구 총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학회를 위해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열정을 부어주신 여러 학회 회장님들과 임원진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느닷없이 우리 삶을 흔들어버린 코로나 상황에 우리는 학문적 연대의 개념을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학문적 연대가 거리두기로 인해 느슨한 연대로 바뀌었지만 그럴수록 학문적 연대, 학술 연구의 기회는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학술 연구는 바로 자신의 주관적 생각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창발의 관점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다른 연구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한다면 이는 한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사견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이 될 수 없다면 학문의 장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학회를 개최하고 서로의 의견을 논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에 대한 객관적 공의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학문을 체계화하는 학회의 존재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과 중국 선불교의 가장 큰 선화가 되었던 해능은 원래 무식한 나무꾼에 불과했지만은 자신의 선지식을 5조 홍인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6조 해능으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5조 홍인 역시도 어릴 때 4조 도신으로부터 불성을 인가받음으로써 불법의 정맥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유협이 수년에 걸쳐서 문심조령을 완성하였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자 유협은 그것을 당대 최고 학자인 심약에게 보여 문학의 이치를 깊이 터득한 최고의 책이라는 말을 들으므로 책의 객관적 가치를 확보하고 문심조령이 중국 역사상 최고의 문학 비평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백거이 또한 젊은 시절 고항을 찾아갔을 때 장안의 쌀값도 비싼데 거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고 무시당했지만은 백거이의 시를 읽고 감탄하여 장안에 살기 쉽겠구나 하고 칭찬해서 백거이는 세상이 인정하는 객관성을 확보한 대시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이하 또한 한유에게서 시제를 인정받아서 시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대시인이 된 것도 결국은 공인이라는 절차가 있었던 덕분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가치는 권위 있는 인정투쟁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학술대회는 사견을 객관화하는 인정투쟁의 멋진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연합학회가 새로운 유협, 새로운 백거이, 또 새로운 이하가 등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멋진 11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제안하신 한국중어중문학회 남인구 회장님의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중국과 관련 학회가 모여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중어중학회 남인구 회장님과 집행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중어중학회 회장 한국외대 남인구입니다. 먼저 학술대회 개최 장소인 부산외대에 직접 참석해 주신 처음으로 올해 처음 출장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의 리용 참사관님, 그다음에 짜이홍유엔 사무관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친히 또 환영사를 직접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부산외대 김홍구 총장님, 그리고 대회 공동 주관을 기꺼이 승낙해서 같이 협조하면서 지금까지 잘 주관 참여를 해 오신 주도해 주신 정태업 대한중국학회 회장님, 그다음에 모든 온오프로 참가해 주시는 각 학회 회장님들, 그리고 회원들, 이 온오프라인 대회를 지금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모처럼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모이는 명실상부한 전국연합학회의 취지를 잘 살리고자 부산, 울산, 경남, 물론 이제 서울 지역 수도권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회원 위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신 대한중국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동제 개최의 취지를 살려서 특별히 전 현직 회장단 패널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우리 학회의 발전 방향 모색 차원에서 각 학회 회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 미래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소통의 만남이 다각도로 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장님들과 모든 회원님들의 지지와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작년 학술대회까지만 해도 회원들이 직접 회의장에 현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코비드 덕분에 우리 학회가 현장 발표와 온라인 발표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운영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합니다. 저는 처음 하는 일이라 기대가 반이고 또 우려가 반 교차합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끝까지 무사히 유의미하고 풍성한 소득을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정식으로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부산외고대학교 김홍구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총장님은 1982년 부산외고대학교가 개교한 이래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총장으로 올해 7월에 취임하셨습니다. 김홍구 총장님은 우리 부산외대가 가진 외국어와 외국문화, 교육의 강점을 살려서 글로벌 시민성을 선도하는 하이브리드형 지역 강소대학을 대학 비전으로 내걸고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 오늘 취임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사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박민수 교수께서 저를 너무 막 축혀 씌워가지고 좀 부담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외고대학교 총장 김홍구입니다. 오늘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 학술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부산외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행사를 주관하시는 한국중어중문학회와 대한중국학회의 회장님 및 임원진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주한중국대사관의 리홍 중국교육 참사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11월은 발길 닿는 곳마다 오색 빛깔로 물들어 있고 가을의 향기가 완연한 좋은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마스크에 반쯤 가린 얼굴로 서로에게 눈빛 인사말을 전해야겠지만 서로에 대한 반가움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학문에 대한 열정은 마스크 너머로 더욱 강렬하게
발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열리는 학회는 사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중어중문학 역할론 모색이란 대주제 아래 전국 각지의 14개의 중문학 관련 학회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나라 간 연대와 협력이 현 시국의 돌파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개의 학회가 연합하여 열리는 이번 학회 역시도 세계가 연대하여 공생하는 이러한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학회를 통해 전국의 학회와 연구자들이 새롭게 연대하여 앞으로 중문학 발전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회 참석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교류이지만 먼 거리를 달려 어렵게 부산을 찾아오신 만큼 다른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해양도시 부산의 아름다운 정취도 충분히 향유하시고 또 우리 부산외대 캠퍼스와 주변의 가을 정경도 한껏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에서 뜻깊은 학문적 성과를 거두시길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부산외대 행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한 중국 대사관 교육처의 리홍 참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술대의 원만한 성공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쪼개서 먼 곳 이곳까지 걸음해 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尊敬的金火九校长，尊敬的罗敏球会长，尊敬的郑太业会长，女士们、先生们，大家上午好！很高兴在这风铃尽染的晚秋时节，与各位相聚在釜山外国语大学，一同见证2020年韩国中语中文学会秋季联合学术大会的顺利召开。首先，我谨代表中国驻韩国大使馆向韩国中语中文学会致以最衷心的祝贺，向今天到场的所有来宾和朋友们致以最亲切的问候。道不远人，人无异国，中韩两国是友好近邻，友好交往历史源远流长。建交28年来，两国政治互信、经济互融、文化互鉴、交流互通，在各领域交流与务实合作不断深化，是名副其实的战略合作伙伴。良好的中韩关系符合历史时代大势，也是两国人民的共同愿望。2020年，面对突如其来的新冠肺炎疫情、全球公共卫生危机，两国政府和人民以相互尊重、合作共赢为基础，同舟共济、共克时难，抗疫合作富有成效。两国率先开通快捷通道，实现复工、复产、复学，不仅诠释了好邻居金不换的道理，也为全球抗疫积累了有益经验。千磨万击还坚劲，任尔东西南北风。在这个特殊时期，韩国中语中文学会不断坚持探索中语中文教育研究可持续发展的新思维，积极为中语中文研究专家和学者提供开展学术交流与合作的宝贵平台，为韩国中语中文教育研究事业献力献策。今天，我想借这个机会向韩国中语中文学会及在座的各位专家学者表示衷心的敬意和感谢。语言文化交流
不仅是中韩友好关系长远稳定发展的重要组成部分，也是两国在实现建设发展中形成共识、夯实睦邻友好民意基础、实现各领域交流与合作复苏的原动力。雨后地更坚，在后疫情时代，我愿同在座各位专家和学者一道，继续努力推动韩国中语中文教育研究事业的发展，也希望各位能够在中语中文研究领域勇于开拓、深化研究，发挥语言文化的桥梁纽带作用，为中韩两国友好关系的发展培养更多高水平语言人才，服务中韩两国的友好发展，为践行人类命运共同体理念而携手同行。最后，衷心祝愿此次学术大会取得圆满成功，祝各位身体健康，一切顺利。谢谢大家。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회장단 패널 토론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어중문학회 집행위원장 정소영입니다. 중어중문학회는 매년 가을 여러 학회들과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렇게 지역을 망라해서 모이긴 처음입니다. 그리고 각 학회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신 것도 처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후학으로서 깊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서부터 각 학회 회장님들께서는요. 사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중어 중문학 역할론 모색이란 주제로 그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사회에는 한국 중어 중문학 회장 남인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회장단 중어중문학 관련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는 다섯 분의 전 현직 회장님들이 나와 계시고 온라인으로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금 대부분 회장님들이 다 접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 주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한 우리 중어 중문학의 역할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런 학회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즉 질문의 취지는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린 대로 포스트 코로나와 뉴 노멀 시대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중어 중문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이 아직 아니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 또 대학의 패러다임 변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려서 역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물며 뭐 무크라는 플랫폼도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인터넷 교육, 뭐 기업에서 아예 뽑을 인재들을 대학 안 보내고 기업에서 교육을 하는 이런 추세들, 그리고 우리 인문학의 입지, 따라서 우리 중어중문학의 입지, 이런 폭넓은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각 학회 그 회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맡으신 학회는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혜를 또 조언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앞으로 큰 도약의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이따 한 2, 3분 정도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 대한 중국학회 회장님이셨던 강경구 동의대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경구 교수님. 네, 방송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목소리가. 제일 늦게 시킬 줄 알고 뒤에 앉았는데 먼저 시켜서 좀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본론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중어중문학 역할론 모색, 이 주제를 놓고서 고민을 해보니
결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중어중문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공장이라면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또 수소자동차를 만들어내서 지구가 견딜 만한 발전을 이끄는 무슨 역할을 하겠는데, 우리 중어중문학은 거기서 중문학제, 중어중문학, 메이드 인 중어중문학의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목적과 방법론의 문제일 것 같고, 무엇이라는 건 아마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중어중문학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문학, 어문학의 하위 범주로서의 중어중문학인가, 아니면 중국학 연구의 구성 요소로서의 중어중문학인가 하는 문제를 늘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중어중문학 순혈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의 벽을 허물고 좀 다양한 학문 영역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현 시대가 융복합을 요구하는 시대고, 우리 중어중문학 역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의 학문 영역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특히나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만 해도 지방의 사립대학으로서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해왔고 연구하고 있는 중국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데 사실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야말로 학생들이 수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이 가치 있는 학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이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이 질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교육의 현장을 우리가 대학 교육의 울타리는 이미 허물어졌다.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 역시 대학 교육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대학 교육의 영역을 사회로 넓힌다고 긍정적으로 사유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상용화되어 있는 온라인 환경을 10분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위 중어중문학 교육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제 우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과거 인문학 위기 선언 이후에 사회적으로 나아가서 외부 강의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교수가 혼자 CEO처럼 떠들고 청중이 듣는, 이것이 10년을 해봐도 20년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종의 인문학 소모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이런 줌과 유튜브 같은 훌륭한 이 소위 이 도구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상호 교류하는, 예를 들어 논어를 공부하신다면 논어 담론 모임을 열어서 줌으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것을 유튜브에 탑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기타 우리가 공부해오는 여러 영역을 소규모로 열어서 만약에 토론하고 탑재해서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연구와 교육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위 교학 공동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뒤에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생각이 있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구 전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대처할 방향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강혜근 교수님, 한국중국문화학회 충남대학교, 강혜근 교수님 지금 온라인상 용안이 비치시는데요. 네, 그러면 강경구 교수님,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경구 교수님 많이 하셔서 일단 뭐 온라인상으로 뭐 토론방을 만든다든가 줌으로 회의하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잘하는 걸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른 여러 과를 봐도
저희 과가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4차 산업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 전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뭐 졸업하면 쓸모없는 학문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습 능력 있는 사람이 생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전공이 없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외국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전공이든지 간에 외국어를 잘하면 살아남는 것 같고 특히나 중국어는 이 콘텐츠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뭐 발음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하면 뭐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교적 짧게 모든 거를 축약해서 잘 말씀드렸고요. 그 방법론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토론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그걸 요약을 잘 편집을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 전 한국 중국 언어학회 회장님이신 서울대 박정구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옵니까? 예. 지금 그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시대 이전에 우리는 그 AI 시대.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 인문학의 그 위기를 이야기했었는데 외국어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그 어떤 새로운 그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중국 어학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AI 그 파파고라고 있죠. 파파고를 그저께 한번 열어서 이제 번역을 시켜 보니까 작년에 파파고를 번역한 것보다 몇 배의 아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중국어를 이제 가르치는 목적과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인으로서 중어 중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고민을 해왔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중어중문학 회장님께서 전국적인 중어중문학 관련 학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이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다른 선생님도 많이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이미 중어중문학은 많은 성과가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효율성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학회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하나로서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술적인 성과도 교류하기가 좀 힘든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나 성과의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소모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왕 이번 중어 중문학회에서 회장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시도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전국에 있는 중어 중문학 관련 중국학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교육이나 아니면 연구나 다방면에서 정보를 성과를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이나 플랫폼이 이제 완성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학문 발전에 있어서도 좀 더 새로운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성과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남민구 회장님께 어렵겠지만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학술 연구의 전국적인 통합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등등의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뭐 우리 전국 우리 학회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또 2년마다 새로운 회장님이 오실 것이고 또 후속 세대 교수님들 회원들이 계속 역할을 이어가리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은 한국중국언어학회 현장에 직접 와주신 배재석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중국언어학회 회장 배재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신 분들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중국언어학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어중문학의 반쪽을 이제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1000여 분 정도의 회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회장님들께서 이제 큰 주제에 담론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좀 구체적인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선 박정구 회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학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뭔가를 갈구하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국내에서 그것을 다 충족시켜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우리 국내에서의 그 중국 언어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수로 늘어났고 또 굉장히 우수하신 세계적으로도 그 학문적 성과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또 많은 벗을 찾아서 같이 뭔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이 만남의 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대학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그 인문 쪽에서의 대학원의 위기는 여러분들이 다 공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대학이 그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반찬을 가질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반찬을 먹어야 고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훌륭한 학자로서 배양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3년째 이제 중국 언어학 학교라는 것을 이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언어학 학교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닷새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은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한 한국에서의 중국 언어학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탄탄한 후학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한국중국언어학회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뜨겁게 우리 중국 언어 학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더 확대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중국 소설학회 회장님이신 수원대학교 송진영 교수님 계십니까? 네, 저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안 들립니까? 지금 들려요. 네, 말씀해 주시기 들립니다.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 중국 소설학회 회장 수원대 송진영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 순서가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한 마지막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선배 교수님들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떤 이런 그 구체적인 답변보다 저희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현황과 하나의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중어중문학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희 소설학회는 여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중문학계에 몇 안 되는 정말 장르 학회로서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뭐 나름대로 뭐 연구 성과도 축적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소설 연구자로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금 언어학회는 회원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아주 이제 작은 학회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소설 연구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제 연구층이 그렇게 두텁지 않다는 어려움을 초창기부터 이제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다 보니 은퇴를 하시는데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 연구자는 많지 않다는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학회도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이제 신규 연구진 확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조금 방금 아까 언어학회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방안 같은 거는 저희한테 참 큰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회는 올해 이제 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6월에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줌으로 학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마 당시로서는 중문학계에서는 처음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제가 온라인 학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같은 유튜브 방식이 제일 이상적이었어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인원이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 충족하지 않은 학회는 사실 이 방식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해 보니까 줌이 소형 학회에서는 상당히 뭐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라든가 토론 같은 것들이 무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코로나 이후 세대에서도 이런 온라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교류와 이렇게 학문 연구가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안심이 조금 됐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학부생들. 이제 학부 교육은 좀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재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이제 해외 이제 어학연 교환 학생을 가는데 이 모든 작업들이 이제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실망도 크고 이거에 대한 이제 보완 이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 과 함께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줌을 활용해서 계속 이제 뭐 회의가 될 것 같고 12월 학회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감하게 이제 줌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섹션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학회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요거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학부제를 채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심층적인 어떤 중문학 전공 교육보다는 인접 학문과의 융합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소설 과목을 단독으로 뭐 고전 소설, 뭐 현대 소설 이렇게 개설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요. 개설해도 뭐 4학년 학생들 인원이 부족해서 뭐 폐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국 사회와 문화 관련한 뭐 수업들은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는 편이죠. 뭐 중국 대중문화라든가 예술, 뭐 중국 음식, 중국 도시와 여행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주제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좀 충실하게 조금 심층적으로 다룰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학회에서는 이제 전임 회장님 주도로 이제 중화미각이라는 책을 기획해서 학회도 진행을 하고 책도 출간을 한 바 있습니다. 19명 회원이
1000건이 참여를 했고요. 현재 5세까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학회 회원들이 재직하는 대학에서 이제 중국 음식 문화 관련된 강좌를 이제 계속 신설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이 주제로 이제 특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학술과 일반 대중을 위한 이제 교육 강좌를 모두 이제 인문학에 대한 요구를 이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 시리즈물도 계속 기획을 하고 이제 이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 이런 이제 사례가 여러 선생님들께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의 그 두서없는 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회장님 앞에 마이크가 마치 그 방송국 인터뷰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확실히 소설학회라서 그런지 스토리텔링식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중국 어문학회 심소희 회장님 이화여대 화면에 나오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나오십니까? 네, 말씀 잘 들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중국 어문학회 이번 10월부터 그 회장을 맡게 된 심소희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아마 선생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온라인 교육의 그 미래적인 가치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유다시티라든지 코세라, 뭐 K무크 등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모색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어찌 보면 코로나 덕분에 갑자기 훅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코로나 교육을 본의 아니게 실습을 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편리하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안 가본 길을 이제 앞으로 쭉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큰 변혁을 이제 시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어떤 리더들의 어떤 뭐 리더십이라든지 통찰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중어중문학회 추계 연합 학술 대회에서 회장단 패널 토론을 기획하신 것이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그 기발한 자리를 기획하신 남인구 회장님께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 앞에서 많은 그 회장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두 가지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이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보면은 대학마다 그 학생 유치가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미국에서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애리조나 대학 같은 경우는 그 2019년도 가을 온라인 학생 그 재학생 수가 38,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지난 여름 학기에 온라인 강의 학생 수가 6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학생들의 유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대학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출산인 상황에서 각 대학마다 큰 이게 걱정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들였던 어떤 시간과 노력이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자기 형편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공급자 중심의 그런 교육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그런 교육으로 이제 변모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정말 콘텐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쟁력 있는 어떤 학위 과정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공 과목 뭐 이런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중어중문학을 한다고 하지만은 중어중문학에서만 이렇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강경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융복합적인 어떤 학문 영역의 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해외 대학과의 그런 꾸준한 협력
을 통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수업만 해도 제가 지금 제가 하는 지금 수업에 홍콩 학생, 내몽고 학생, 중국 학생, 일본 학생, 제가 맨날 출석을 부를 때마다 너 거기 홍콩이니? 뭐 몽고야? 뭐 일본? 정말 다국적인 학생들이 제 수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 다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점에서 정말 거기에 걸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 학회도 마찬가지로 남인균 선생님의 이러한 그 학회 덕분에 최대 많은 분들이 이 학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간의 어떤 그런 그 제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학회 운영과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종합적으로 네, 교육과 연구, 그다음에 해외 다국적 교육 플랫폼 등등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중국인민학회 전남대학교 오만종 회장님.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지금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중국 인문학회 전남대학교 중국과 오만종입니다. 예, 그 회장님들께서 앞서 발표하시면서 실제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아마 처음으로 이 지방학회,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학회의 그 담당자로서 어떻게 하면 지방학회가 좀 더 이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매스컴 발달로 인해서 지방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학회 어떤 그 단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지방에 있는 학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국적인 모든 그 학회의 중국학 관련 학회 모든 회원들께서 지방학회에 좀 더 많은 관심과 격려와 참여를 부탁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즉 코로나 시기는 이전의 시기는 어떤 그 보이는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 코로나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순식간에 세계가 변화돼 가고 있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중국의 사상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사상사에서 유무 논쟁, 유진시기에 보면은 유무 논쟁, 그래서 유가와 도가 논쟁, 그다음에 언과 의 논쟁, 그래서 언과 의 문제에 대해서 언은 현실, 생각했던 뜻을 말로 표현하는 이런 게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논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 이게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즉 코로나 이후 세대에 우리가 교육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상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하고 그 부분에 고민해야 될 어떤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회장님께서 전부 매우 구체적인 어떤 현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어쨌든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 유가와 도가에서 도가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도가 사상이 현실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소년의 가르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로 가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영남중국어문학회 우재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오늘 네, 잘 입시 들립니다. 수시 입시 때문에 못 오셨죠?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올 3월부터 영남중국어문학회를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우재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년 빨리 맞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오늘 발표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네요. 이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제 뒤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하실 것 같고 뭔가 떨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어제 저녁에도 며칠을 생각해 본 것도 거의 유사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 지방 학회, 아까 오만종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 학회와 학교, 학과 운영의 애로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장밋빛 발전 가능성이 아니라 회색빛 발전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간단하게 거기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패널 토론 참석하신 분 14분 보니까 대부분 수도권 대학 아니면 국립대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11분이시고 지방사립대 교수는 저를 포함해서 3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인데 저는 대구 경북에 있다 보니까 대구 경북 중어중문학과 또는 중국어과 관련해서 현 상황이 한 20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대구 경북의 중어중문학과 관련 학과가 2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 현재는 중어중문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학과가 3개밖에 없어요. 3개 학과도 2개는 국립대학이고 경북대하고 안동대는 아직도 중어중문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다른 대학은 모두 다 명칭을 변경했거나 심지어는 폐교된 4년제 대학도 4군데나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 폐교된 게 전부 다 외국어 대학이에요. 경북외대, 대구외대, 그리고 뭐 아시아 대학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직도 우리 대구 경북 주변에는 폐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가 한 서너 개는 더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폐교된 학교와 앞으로 폐교될 학교도 다 중어중문학 관련 학과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학생 수 급감에다가 교수 영문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충원이 되지 않고 거의 뭐 단절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남대는 그래도 상황이 좀 좋아서 다들 영남대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학생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대학원생은 아예 끊어졌습니다. 지금 대학원생이 한 10여 명 있는데 95%가 중국 학생입니다. 한국 학생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용 인원, 학회에서 일할 가용 인원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학회는 일할 사람이 지금 부족한 어떤 상황. 우리 학회 회원이 한 700명은 된다고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본부가 대구 우리 영남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 위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신임 교수가 충원되지 않고 대학원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학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뭐 그걸 좀 걱정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어떤 돌파구 내지 출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상 좀 막연한 미래가 전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가 조금 초점이 어긋났습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학과나 중어중문학 관련 이 학생들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 생각을 해봐도 IT 기술이나 데이터베이스 이거 활용법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발전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의 방향과 추세는 이거 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뭐 코딩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부복수 전공을 활용한다든지 융복합학과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할 수 있는 가용,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씀은 앞에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뭐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만 뭐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현안이고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학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회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돌파구는 지금 한국중어중문학회에서 구심점이 돼가지고 뭐 분과학회를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지방분과 아니면 장르분과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어떤 시점, 아직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학회에서 논문 투고 재공고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학회에 다 공통된 어떤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도 하나의 방금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뭐 그런 학회를 통합하는 그게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예, 저도 두 손 말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 회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실의 어떤 절절한 상황, 그다음에 미래의 준비 이런 것들을 해주셨고요. 중국에서는 정후이와 펀후이 개념이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문매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감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튼 그런 문제는 향후 계속 토의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다음은 제주대학교에서 이영호 한국중문학교 회장님이 직접 오늘 아침에 비행기로 날아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문학회 회장 이영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회장 패널 토론을 위한 주제를 주셔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꼭 이번이 아니라 늘 우리 중문학계에서 고민했던 그런 문제를 이번에 이제 여러 회장님, 여러 학회 관계자들이 모이시니까 한번 토론해 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 앞에서 말하신 유튜브 무크에 대한 뭐 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 될 사항이니까 모든 학회에서 다 노력을 하실 테고요. 저는 우리 학생 문제, 교육 문제하고 우리 학회,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를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회가 고전 어문학을 좀 특화로 해서 나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뜻밖의 이제 학생도 없는데 무슨 고전 어문학이냐, 말도 안 된다. 옳으신 말씀이니 저희 학회 방향도 앞으로 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고, 더더구나 학부생한테 시경조사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위를 이제는 우리 학회에서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난번에 저희 임원진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 이제 중어중문학의 어떤 역할론 모색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학회장님께들 생각해서 또 소설학회나 산문학회, 각각 전문학회도 다 있는데 어디까지 학생들을 가리켜야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겠느냐.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런 교육 범위라든지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까 이제 방금 대구의 우리 학회장님도, 영남 학회장님도 이미 뭐 몇 개 대학에 문을 닫았다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더 심화가 되겠다고 누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일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학부든 대학원이든 어디까지를 학생들한테 좀 교육을 하고, 그래야지 우리 정통적인 뭐 문학이나 어학 또는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까지 다 할 수 있는지, 만족은 안 되겠지만 그런 토의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다음 우리 학회 주제를 한번 고민해보자고 하는 그런 제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문제도 다 마찬가지지만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대학에서 항상 재정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무슨 일을 하려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제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 육성화 산업, 뭐 특성화 산업 이런 걸 많이 유치해서 나름대로 그 성과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만족도와 관심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학과의 학생들은 한 120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졸업 안 한 학생까지 있으면 좀 더 하겠지만 그 학생들한테 그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장기든 단기든 기회를 다 줬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학생들이 역시 한번 외국에 갔다 오니까 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우리 학회나 또 학교나 좀 하셔서 우리 학회, 우리 중문학회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 학회처럼 이렇게 외국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학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인문학의 또 펀딩도 적으니까 우리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연합해서 이전에 뭐 고전 번역을 하자 어쩌자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뭐 일부 단기 연구자의 끝인 사례를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학생들이 좀 중문과의 중문학회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또 취창업에도 좀 도움을 받고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회장님 감사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네, 요즘에 굉장히 아픈 시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또 후속 세대 양성, 또 어떻게 잘 교육하고 진로를 개척을 도와줄 것인가 등등의 당면 문제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 어문연구회 서강대 이우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우견입니다. 네, 잘 들립니다. 이렇게 줌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앞에서 회장님들 여러 회장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보탤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교육과 또는 학회, 중어중문학 이런 주제를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면은 멸종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멸종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그 다음에 연구했던 것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그러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모인다면 이건 20년 뒤에는 멸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멸종이 사실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교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콘텐츠의 문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과거식으로 간다면 멸종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대학이라는 그 개별 캠퍼스의 담장은 좀 더 허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과목은 이제 베이징 대학의 중문과 과목 그리고 하버드의 이스트 에이션 스터디스 하는 과목하고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 컨텐츠를 학생들이 왜 못 듣겠습니까? 번역만 하면 되죠. 시경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가 하는 강의를 대학에서 그대로 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번역도 마찬가지죠. 파파고가 훨씬 아까 박종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파파고라든가 번역 기술의 진화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의 담장들이 허물어지고 그다음에 기술이 언어 연구, 문학 연구 속에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멸종하지 않을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질문은 사실은 과거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받았던 교육의 과목, 컨텐츠, 그다음에 연구 방법은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과목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지만 멀티텍트 방법이 이제 교육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온라인, 오프라인이 한 과목 안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 과목에서 송재영 선생님이 들어와서 강의도 하시고 줌으로 접속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제 과목에서 상해에서 접속해서 한 교수님이 1시간 특강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다양한 방법들이
되겠죠. 국가와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는 개별 캠퍼스로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캠퍼스별로 제가 어느 다른 대학에 줌으로 접속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교수님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의 경계도 넘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번역을 하는데 파파고가 번역한 거를 내가 또 수정할 수도 있고 통번역도 파파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종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문학이냐 아니면 중국학이냐 이런 이제 갈등들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인문학을 하더라도 지금 형태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을 하는데 중국 어학을 하는데 일반 언어학을 모르는 거예요. 중국 문학은 해석이 되는데 다른 문학에 대한 작품 해석이 안 되는 거면 보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 보편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많은 이제 중국 관련 학과에서 뭐 중국 경제 과목도 도입하고 중국 사회 과목도 도입하는데 중국 경제를 아는데 한국 경제는 해석을 못해요. 보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기존에는 그것만 가지고 생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학이 계속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지금 보면은 취업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어중문학을 없애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거 앞으로도 중어중문학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건 메이저 캠퍼스라고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로 하자면 중국학을 하더라도 인문적으로 중국을 해석하는 게 가장 본질적으로 중국을 깊이 한다라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종 위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질문을 다시 하고 학과 그다음에 학회 운영도 다시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학 회장님도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에 있는 중어중문학 학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캠퍼스 위주로 되어 있고 장르 위주로 되어 있는 학회를 다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모여야 된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회장님 굉장히 혁신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멸종위기고 또 그런 표현으로 강하게 경종을 울려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게 진화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진화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슬기로운 자연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생존의 길로 이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울려주신 경종에 대해서 계속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중국어문학회 서울대 이창숙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 네, 회장님들. 잘 들립니다. 네, 아주 뜻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네, 뭐 서울대 하기로 해서 뭐 영남대학이나 뭐 여러 저기 극장신 대학하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도 한 2000년대 이후로 대학원 진학률이 아주 떨어져서 지금 뭐 아주 대학원의 석사 과정은 정원 뭐 채운 지가 아주 여러 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원에서 뭐 이렇게 석박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은 뭐 영남대나 뭐 거의 뭐 같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 대학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어문학 뭐 위기인 건 분명한데 아마 그 두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어문학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 어문학을 한국 사람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따져보면은 지금 아마 전 세계가 그죠? 문화든 정치든 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하나가 있고 또 그 반면에 또 각 지역적으로 세분화돼서 다 각자 또 특수하게 특수성을 획득해 나가려는 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보면 이건 뭐 그 어느 나라나 어느 그죠? 문화권보다도 더 훨씬 더 관계가 밀접하고 특수하게 맺어져 있어서 한국에서 중국 어문학을 해야 할 이유는 뭐 무엇보다도 아주 절실하고 분명하다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지금 뭐 서울대학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에서 중국 어문학을 연구할 재생산 기반이 이미 무너지고 있어서 그게 정말 그 유경 선생님 그 걱정처럼 걱정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 어문학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한데 그것은 이제 분명히 지켜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규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성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죠. 한국 사람이 중국 문학을 연구해서 세계 역사, 인류 문화 진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면도 분명히 양쪽으로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학문 재생산 기반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학회들이 20몇 개 되는 학회들이 이제 다 같이 공통적으로 그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요즘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그야말로 참 만시의 사표다. 저는 이런 표현을까지 써가면서 유튜브를 굉장히 좀 필요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무크라는 걸 좀 보니까 한 2013년 그때 이제 아마 이게 어느 분이 예측하기를, 미국의 어느 학자가 예측하기를 향후 15년 이내에 이 무크 같은 온라인 강의 때문에 실제 대학들이 미국 대학의 한 반은 도태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는데 이제 한 7년 지났으니까 반쯤 지났죠. 지금 그 예측이 얼마나 모르겠고요.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역시 또 이런 우리 AI 이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더 갑자기 강화가 됐지만 이런 줌을 통한 화상 강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전망도 한 2000년 이후로부터 그게 다 전망이 됐죠. 하버드 같은 인류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개를 하면 많은 대학들이 도태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런 예측은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개가 그야말로 지식 생산과 그다음에 이것을 또 전수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전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맺는 인간관계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것이 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요. 사제관계 그리고 이 친구들 동학관에 있어서 맺는 관계가 지식의 생산과 전수에도 역시 또 작용을 한다는 것 아마 우리 지난 1년 지금 1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학생들 이렇게 대면해 보면 만남에 굉장히 만남을 아주 갈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지식 전수는 물론이고 어떤 새로운 능력, 그죠? 지식 창조 능력까지도 그런 데서 더 좀 강화하는 능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또 지역마다 대학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 대학 전체 그리고 한국의 중고중문학계가 처한 이 과제는 거의 공통점일 텐데 어쨌든 처음에 강경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계속하자. 그래서 대학에서 그리고 우리 중고문학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식 생산, 그죠? 전문 지식 생산 창출에 계속 전념하고 그것을 또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 동료 교수들 이렇게 다 접촉하면서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 회장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중어중문학을 왜 할까, 어떻게 할 것인가서부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의 문제, 작금에까지 종합적으로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한연구학회가 원래 제한중국 교수 연의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정된후이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您好，各位会长好，各位老师好，很荣幸能够参加今天的会长讨论。中韩研究学会呢是比较年轻的学会，是前身呢也是罗会长介绍的，在韩中国教授学会，我们成立于1994年，现在呢在韩国的会员呢大概有100多位，然后还有一些回国的会员，一共大概300多位中国老师。前面呢听了各位会长的对于中语中文学科发展的一些意见，我觉得受益匪浅，而且确实学到很多，视野很高很广。那我仅从我们会员老师们的构成角度来谈一下现在我们感觉我们觉得一些问题或者是一些想法。现在呢一个核心的话题就是疫情时代，也叫后疫情时代的教学。那作为汉语教师，尤其是我们这个原语民教师可能面临的更大的问题，一个呢就是现在的口语教学，因为我们很多老师呢都在一线的教授口语课程，这种在线的课程和原来的对面的课程最大的区别是交流上
是存在这些差异。那么这种现实的困境，我们怎么去解决？怎么去想一些方法去改善这样的问题？现在也是我们学会在内部讨论的一个问题。第二个呢，就是疫情时代现在教学是在线的，那么这种在线的形式，刚才很多会长也已经说过了，是不是会成为一种教学的常态，会逐渐会扩大比重，取代呢原来的传统教学？这可能也是一个发展的趋势。那么在这种趋势下，我们应该做哪些改变？这也是我们在考虑的一些问题。那比如说，我们怎么样把一些资源有效的整合起来？因为突然的改到线上之后，很多老师要忙于做课件，找资料等等。那么这种精力上的花费和实际的投入其实是很大的。怎么能够更好的、更有效的，能够把这个汉语教学的效果提上来？这也是我们现在也想在讨论的问题。比如说，怎么把有这些分散的资源整合起来？那现在呢，在韩国的教材有很多，包括这个学科也很多，那这些教材呢是千差万别，怎么能够拿出一套来，能够适合很多人使用的，比较具有广泛性意义的教材，或者是课件？课件呢是现在在线教学很急需的一个东西。那么怎么能够做出一套，或者形成一个团队，做出一套能够切实有用的课件？我想这是我们现在在这个时代下应该考虑的问题吧。其他的问题呢，各位会长都已经谈到了，我就不多说了。很高兴，很荣幸，也学到了很多。也希望以后呢，能够跟各位会长多多学习，我们大家一起多多交流。谢谢大家。 네, 정 회장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한 100여 분도 꽤 많았는데 지금 한 300여 분이나 되셨고 지금은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특수하게 그 회화 교육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교수님들이 많이 담당하시니까 특별히 이걸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뭐 교재 등등 대부분 사실 우리 한국인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동 협의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한중국학회 정태업 회장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한중국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태엽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제가 지속 발전 가능한 것을 위한 우리 중어 중문학의 역할론 모색인데요. 저는 이것을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중세 교회가 암흑 속에서 있다가 마틴 루터가 새로운 그 종교 개혁을 부르짖음으로써 새롭게 재탄생했는데, 그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내용과 더불어 가장 핵심은 새로운 인쇄술과 활자의 그 발전으로 인해서 성경을 못 읽던 사람들이 모두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신교로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 이것을 지금의 현 상황에서 우리 중어 중문학계에다가 대입시켜 보면은 어떻게 생각되느냐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적인 이러한 모습들과 대면적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교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국 문학을 가르친다 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한 교수님 위주로 해서 수업을 쭉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님들의 자기 전공 수업을 모아서 같이 수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에서 교수님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TV를 봤으면 그 TV 소설을 봤으면 그 소설에 대해서 다시 감상과 한번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우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학교나 국가의 벽을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부분이 교육의 부분이라 하면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허브를 만들어주는 장소들이 바로 우리 학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회가 있어야지 이 모든 그 거무이줄과 같은 네트워크들을 연결을 해서 전국의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학자들이 하나의 허브로 모여들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교육의 그 한 갈래들을 잡아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면은 우리 중문학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고 새롭게 탄생해서 교육이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에 있어서는 또 중국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 중국에서 연구하지 못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라든지 뭐 그런 우리만이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적 입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 한국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면은 그것이 세계적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중문학계를 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 교수님이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감히 짧게 요약을 하면 이런 위기 상황을 혁신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우리가 좀 재탄생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자. 그래서 제가 드는 딱 떠오르는 어휘가 르네상스, 그러니까 재탄생이죠. 번역하면 부흥이 되겠는데 르네상스의 시기를 다시 만들어가자라고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네, 지금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고 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겠지만 아마 처음으로 이런 패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기꺼이 이 회장단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회장 여러분, 회장님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회장단 패널 토론은 질문 내용이나 또 시간 안배나 등등 우리 한국중어중문학회 집행위원장인 광운대 정서영 교수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많은 귀중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편집을 해서 전체 회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못다 해주신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정리를 해서 다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우리 사회자인 정서영 위원장한테 넘기겠습니다. 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시대가 격변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연구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말씀 듣고 나니까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는요, 이 채널에서 박정구 교수님, 강경구 교수님 먼저 하십니다.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람, 많은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시 20분부터는 각 채널에서 저희 발표가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채팅창 이용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섹션이 끝나면 바로 연구윤리교육에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어중문학회 문학분과에서 편집 이사를 맡고 있는 금강대 정광훈입니다. 원래는 최재형 편집위원장님이 이 연구윤리교육을 맡아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오늘이 마침 학교 입시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제가 부득불 이렇게 잠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학회 중어중문학회 연구윤리 규정,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적 최근에 연구윤리 위반 사례, 그리고 그 조치,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연구윤리 관련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구윤리 규정은 이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주요 부분을 이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간략하게 소개만 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회 연구윤리 규정입니다.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그 중국학연구회 그리고 한국중어중문학회 그리고 한국중국어교육학회가 2008년에 공동으로 제정한 연구윤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정이라든지 이런 그 절차가 필요할 때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장 문제는 이제 표절에 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그 타인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인용 표시 및 주석 등을 통해 이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각 회, 그러니까 각 학회 또는 각 그 3개 학회 공동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복 게재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3번 같은 경우 약간 예를 들어 해외 사례라든지 해외 규정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학회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학위 논문을 단순히 축약 또는 번역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투고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그 이미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에는 중복 게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논문의 형태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7번 보시면 그 연구자가 초고 형태로 그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이나 전문 학술지가 아닌 잡지 등에 게재했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출판하는 경우는 중복 게재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자의 표기인데요. 이건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이제 그 규정인 것 같은데요. 연구 수행 및 연구 결과 도출에 있어서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하고 기여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데 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투고하실 때 공동 저자인 경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출판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그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한 뒤 게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실 오늘 이제 연구 윤리 교육의 가장 이제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먼저 그 윤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회의 심사위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는 인사에게 투고 논문의 필자를 확인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윤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연구윤리위원회는 각 회의 특성상 상설기구로 하거나 특정 사안이 제보되는 또는 접수되었을 때 각 회의 회장의 판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안, 특히 이제 사안이 클 경우에는 공동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회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심의의 대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주로 첫 번째로는 실명의 구두 또는 문서 형태의 제보, 그러니까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 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 익명의 제보라도 상당히 구체성을 갖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학회 차원에서 자체 인지가 되었을 때도 이제 그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로는 구두 경고, 서면 경고, 투고 금지, 자격 정지, 게재 철회, 제명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투고 금지부터는 비교적 그 중징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재 철회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전자적으로 출판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문구는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연구재단 KCI 같은데 이미 올라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도 큰 이제 번거로움과 해를 끼치고 그 본인에게도 상당히 이제 큰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소명 이제 기회가 있는데요. 연구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해당 인사를 출석시켜서 그 소명을 청취함으로써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칙은 2008년 5월에 그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연구윤리 위반 우리 학회 이제 지금 한국 중어중문학회 이제 사례인데요. 그 최근의 사례와 조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고 논문 검토 과정에서 기존의 그 해외, 그러니까 중국 학술지 논문을 이렇게 심각하게 표절한 그 중국어 논문이었습니다. 표절한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절차에 따라 투고자 소명 후에 연구윤리 위반으로 이제 최종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회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후 그 타 학회와 그 연구윤리 규정 강화 그리고 개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의 경우에는 투고 논문, 연구자 정보 등을 이제 학회 차원에서 학회 간에 이제 공유하는 방향으로 아마 그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하반기 때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윤리 관련 자료를 이제 좀 집중 배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그리고 연구 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그리고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이 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발표할 때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일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로 출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진 연구자, 그러니까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마치거나 혹은 이제 해외에서 금방 들어온 이제 연구자 같은 경우에 꼭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 표시와 관련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는 그 학회 홈페이지 그리고 논문을 투고하는 시스템 제임스 게시판에 자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집부 공지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투고 안내 메일을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그 안에 연구윤리 규정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압축 파일에 같이 들어가서 잘 노출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다음 안내 메일부터는 바로 이제 볼 수 있도록 따로 이제 파일을 이제 첨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 가끔 이제 세부 규정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회원들에게 모두 메일로 이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번거롭더라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고 안내 메일에 이제 투고 요령을 필히 숙지 후에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그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고 요령을 숙지 후에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 사실 연구 부정 행위는 그 학회와 학계에도 실질적 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그 피해의 최종 종착역은 연구자 자신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연구윤리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어중문학회 국제협력위원장 허선영입니다. 2020년 우수 논문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우수 논문 발간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관련 학회에서는
매년 발간되는 논문의 우수성을 중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하여 외국 대학 및 기관에 배포하고자 2015년도에 시작하여 올해로 제6집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논문 발간은 한국중어중문학회에서 발행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희대학교 공자학원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협의회 명칭은 한국중어중문학 관련 학회 협의회로 회장님은 이제 저희 중어중문학회 회장님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발간된 중국 관련된 많은 학회에서 학회장님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17편의 추천이 있었으며 15편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따로 하는 건 아니었고요. 2편은 선생님들께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15편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연구자님들께는 논문집과 상장 그리고 기념품을 저희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현장에서 시상식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좀 환경적으로 요즘에 코로나 이런 문제도 있어서 현장 시상은 이제 대표자 선생님만 이제 오시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이제 매년 진행하고 있던 우수 논문 상장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도에 만들었던 2019년 한국중어중문학 우수 논문집 겉표지입니다. 안에 구성 내용은 발간사가 중국어,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목차도 중국어, 한국어,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우수 논문 올해 이제 선정되신 15분의 선생님들의 목록인데요. 제가 존칭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성함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임재민, 고재원, 김효민, 남희정, 백광준, 변지원, 박민준, 강병규, 서보여, 오혜정, 이경미, 이윤희, 이은민, 천진, 최수경 이상 15분이 우수 논문 목록에 선정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표 우수 논문 선생님 선정되신 대표로 오혜정 선생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대표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저희 시상에는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님이신 남인구 선생님께서 시상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정 선생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논문상 성명 오혜정 소속 부산외국어대학교 귀하의 논문은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플랫폼 신도매를 통한 중국 전통 브랜드 라오즈하오의 발전 전략이 한국중어중문학 관련 학회 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중어중문학회가 주관하는 2019 한국중어중문학 우수논문에 선정되어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21일 한국중어중문학회 관련 학회 협의회 회장 나민구. 부상으로는 저희 경희대학교 공자학원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현장에서 시상을 못하신 선생님들께는 저희가 우수 논문집하고 상장, 그다음에 경희대 공자학원에서 준비하신 기념품을 댁으로 안전하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박민수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리고 스태프들은 어제부터 참 많이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께서도 아마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낯설고 그다음도 서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늘 원만하게 잘 학술대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학술대회를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 학술대회 폐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중문학회 이용호 회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문학회 회장 이영호입니다. 오전에 한번 뵀죠. 무사히 학회가 다 진행이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우울한 시대에 학문과 연구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합학회가 고전, 현대를 아우르고 문학, 어학, 그다음에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과 발표를 거치게 돼서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발표자, 토론자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훌륭한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총장님, 또 중문과 교수님들,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대한중국학회 회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인구 회장님, 또 정소영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중어중문학회 임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그 회장 패널에서도 우리 학회의 오늘 주제인 학문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잠깐 또 짬을 내서 회장님들끼리 더 좋은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하였고요. 그 사이에 이런 중간에 분과 또 돌아가면서 학회를 하는 등등의 좋은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내셨습니다. 앞으로 학회 회장님들끼리 또 연락을 해서 오늘 이야기된 얘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추계 대회가 아시다시피 좀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또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 우리 여러 연구자들의 그런 열정에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도 참 오프라인으로 이때까지 해보지도 않은 참 카메라도 낯설고 마이크도 낯쓰는데도 불구하고 좀 훌륭하게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우리 연합학회에 좋은 또 회의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기를 간절히 바랐고 이것으로 중어중문학회 연합회가 잘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인문학회 오만종 회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현장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일정이 생겨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대신 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제 말 들리십니까?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인문학회 회장 오만종입니다. 먼저 학술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폐사를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저도 9시부터 그 논문 발표에 참여했는데요. 긴 시간 발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담당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학회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중과학 관련 학회가 참여했고 뿐만 아니라 대면, 비대면이라는 이 방식으로 학회가 이루어진 점은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국 중어중문학회, 대한중국학회 회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큰 학회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쓰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과 맞물려 기술 혁신, 인구 감소 등의 요소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모색이 오늘 학회의 주제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회에서 토론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과 화면으로 참석하신 연구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0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